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물어 갑니다. 날씨가 조금 차가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자, 지금부터 외식 세미나 10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베트남 음식 쌀국수 퍼라 그런다. 약 10년 전에 쌀국수가 유행하면서 많은 체인점이 생겼는데 지금은 조금 없어진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베트남 음식점을 했다가 지금은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그 식당을 애도하면서, 자, 첫 번째 여러분 볼 거는 EBS에서 촬영한 베트남 시장 거리 세계 테마 기행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을 여러분 시장을 둘러봐야 이 나라를 잘 알다시피 베트남 시장을 약 한 4분 동안 둘러본 다음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다시 백해서 누르는 게 요걸 눌러야 됩니다.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여긴 것 같은데? 시장 구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먹는 재미겠죠. 시작. Vâng, xin chào anh ạ. 이게 뭔가요? 신짜오라 그러죠.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죠. 짜먹? Đây là món chả mực giã tay. Chả mực giã tay, đặc sản của Quảng Ninh. 짜먹은 베트남 북부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특히 주재료인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하롱, 하이퐁 등 북부 항구 도시에선 명물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Tôi từ Hà Nội đến đây nhân dịp đi công tác và thông thường người ở phương xa mỗi khi đến Hạ Long đều đến cửa hàng này để mua chả mực vì đây là cái cửa hàng nổi tiếng nhất và ngon. 베트남식 어묵인 짜묵 또한 생선살 반죽을 튀기는데요. 밥 등 쌀 요리와 함께 먹으면 오징어의 맛이 쌀과 어우러져 더 먹기 좋답니다. Cá xong là có tiêu, nêm, súp.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보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갓 튀겨낸 짜묵을 서둘러 받아 먹어봅니다. 아주 쫄깃쫄깃한데요. Anh nhân dân anh xem. 이 안에 오징어가 씹히는 게 식감이 정말 좋아요. 먹거리가 풍부한 시장 골목에서 이번엔 또 어떤 음식을 만날까요? 그때 제 눈에 긴 기둥 하나가 보입니다. 알고 보니 고기를 굽는 거였네요. 숯불에 석쇠를 올려놓고 제대로 구운 돼지고기가 참 맛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Ngon không con? Ngon không? Ngon không? 맛있어요. Có làm thêm nữa không? 이 한국에 양념 숯불갈비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좀 비슷한데요? Ngon không? 인심까지 좋습니다. 맛있어요. Thank you, thank you. 사실 이곳은 베트남 북부에서 인기 있는 서민 음식 분짜를 파는 곳입니다. 분이라는 가는 면의 쌀국수를 새콤달콤하고 차가운 국물에 담갔다 꺼내 먹는 음식이죠. Cha is amazing. It's my favorite meal in Vietnam. When here you're sitting in a little hole in the wall. 국물은 느엉맘이라는
베트남 전통 생선 소스로 맛을 내서 새콤한데요. 더위에 지쳐 입맛이 없을 때 제격이랍니다. 거기에 막 구운 숯불고기까지 함께 내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청 많네. 자, 이제 이들이 어떤 맛을 낼지 한번 먹어볼까요? 이 베트남의 분짜가 한국의 메밀국수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일단 먼저 이 느엉맘이라는 소스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이 야채들을 이렇게 잘게 찢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쌀국수를 담아줍니다. 이렇게 비벼주면 된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 숯불에 구운 고기를 넣어서 이 면과 곁들여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숯불 돼지고기가 분짜의 맛을 결정한다는데요. 고기의 향이 그 풍미를 더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숯불이랑 냉면이랑 같이 많이 먹는데 그 맛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푸짐하고 넉넉한 베트남의 음식을 맛봅니다. 여러분 잘 봤습니까? 네. 우리는 짧은 EBS 동영상을 통해서 베트남 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묵 기름에 튀긴 거죠. 모든 사람들은 튀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쌀국수, 국수 좋아하시죠? 밀가루 국수 먹다가 쌀국수 먹으면 괜찮습니다. 한번 먹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쇠고기를 넣으면 쇠고기 국수, 해물 넣으면 해물 국수가 된다. 찍어 먹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 먹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분은 이 소스의 맛이 음식의 맛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대형마트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수입 코너에 있습니다. 특히나 동남아시아 전문 마트에 가면 더 있고, 첫 번째 소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리라차 소스, 스리라차. 자, 보면은 외국 냄새가 풍기죠. 스리라차 소스는 약간 붉은색입니다. 다음에 칠리 소스도 약간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넉맘, 넉동 소스는 약간 검은색 계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하기 힘들지만은 붉은 계통은 칠리 소스 계통이고, 다음에 검은 계통 혹은 갈색 계통은 간장이거나 혹은 어장을 사용해서 만든 조제 소스임을 알 수 있다. 어장이 뭐하면은 고기로 만든 장, 간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요 소스가 스리라차, 다음에 칠리 소스. 칠리 소스는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들을 다양하게 씀으로써 어떻게 베트남 고유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맛에도 비교적 맞는 생선 소스, 생선은 피시죠. 소스는 그대로 소스. 피시 소스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커다란 통에다가 어떻게 바로 식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장, 어떤 종류의 고기도 상관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멸치 다르고 까나리 다르고 다음에 밴댕이 다르고 다 다르죠, 그죠? 여기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오랫동안 1년, 2년,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것이 자연스럽게 발효, 숙성이 되어서 베트남 특유의 전통식 장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소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지역은 베트남뿐일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 타이도 그렇고, 그죠? 태국이라 그러죠, 그죠? 다음에 라오스도 그렇고, 라오스는 이제 미얀마로 바뀌었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쪽에 가면은 이런 소스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은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한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도 간장이나 다음에 고추장이나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맞추죠. 그래서 간장이 실질적으로 양식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은 간장을 알아놓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간장 와인 소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제부터는 이런 메뉴들은 여러분이 개발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멸치 액젓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맛을 내는 향신료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따뜻한 나라죠, 그죠? 따뜻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무덥지는 않습니다. 습도 차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베트남 다녀왔는데 그럼 베트남 재료가 우리 입맛에는 안 맞는 것이 많은데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저거 한다면은 베트남 고추, 새눈 고추라고 그럽니다. 버즈 아이 칠리, 고추를 여러분 칠리라 그러죠, 그죠? 칠리가 굉장히 맵습니다. 저도 키우고 있는데 지금 11월 달 돼서 다 얼어 죽어 버렸어요. 자, 하나부터 자 들어갈게요. 와일드 베텔 리프. 깻잎 비슷하게 생겼는데 깻잎은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딜이라고 생선에 많이 이렇게 해서 뭐랄까요? 이것이 미나리도 아니고 다음에 하여튼 향이 아주 야릇하게 납니다. 자, 딜은 그러니까 여름철에만 나죠. 미나리도 아닌 것이. 그 다음에 하면은 민트가 있습니다. 베트남 민트가 있습니다. 향이 가능합니다. 민트라는 것은 주로 요리보다는 어떻게 디저트라든지 양고기에 많이 쓰이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고추, 우리나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땡초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고추는 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되죠. 전번에 한번 했습니다. 레몬그라스 많이 씁니다. 레몬 향이 나면서 샐러리 비스무리한 건데 샐러리랑은 또 다릅니다. 자, 오른쪽에 들어갈게요. 레드 피엘라 허버, 이게 뭐고 하면은 자소. 그러니까 깻잎이 깻잎인데 약간 우리한테 맞지 않는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주색 깻잎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도 키우다가 뭐 별로 쓰이지도 않고 입맛에 맞지 않고 해서 다 버렸어요. 다음에 이거 하면은 톱날 같은 이빨을 가진 허브가 되겠습니다. 그죠? 무타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바질, 베트남식 바질이죠. 잎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어떻게 고명을 하거나 양념을 맛을 내거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된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베트남 향신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굳이 한 가지만 한다면 어떻게 베트남 고추가 우리 입맛에 맞다. 그 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식이라든지 디저트라든지 그런 류에 있어서는 베트남의 과일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자, 망고 열대나라 과일이죠. 자, 망고 여러분 알죠? 노란색이 나는 거. 다음에 보면은 또 망고스틴이라고 있습니다. 마늘같이 해서 이렇게 된 게 망고 다음에 망고스틴. 다음에 요거는 용안이라 그럽니다. 용안이 뭐고 하면은 용의 눈알같이 생겼다 해서 우리는 용안이라 그럽니다. 용안. 다음에 보면은 피타야라고 해서 하얀 바탕에 점점이 있으면서 어떻게 파인애플처럼 이렇게 생긴 과일이 주먹보다도 조금 작습니다. 피타야. 자, 이렇게 그림을 봐서는 여러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죠. 다음 장에 조금 몇 가지 과일을 샘플을 삼아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두리안이라고 여러분 있죠, 그죠? 두리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찌, 빨간 바탕에 하얀 게 해서 이것을 보면은 옛날에 제가 호텔에서 근무할 때
이것을 부패로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통조림 캔에서 우리는 가서 막 부패해 내고 있다. 쌀락 이거는 저도 먹어보진 못습니다. 그 다음에 길쭉하면서 무화과 같은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잭프루트라고 합니다. 잭프루트. 다음에 시트란, 저도 이거 먹습니다. 과바, 열대과일. 그 다음에 패션은 열정이죠. 프루트. 그 다음에 파파야, 여러분 압니다. 자, 12개 참 많죠, 그죠? 12개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외우거나 특별할 것 없이 4개만 뽑아서 하겠습니다. 자, 망고스틴, 붉은 껍질에 마늘처럼 락교처럼 하얗게 들어있습니다. 자, 열대과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망고스틴. 그렇죠, 망고스틴. 자, 두 번째, 피타야.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속에 검은 깨처럼 점점이 박혀져 있습니다. 다음에 생긴 것은 파인애플 같이, 수루탄 같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다음에 용안이 있습니다. 용안. 속에 검은 것은 씨앗이기 때문에 잘 먹지를 못하겠죠. 그 다음에 두란이 있습니다. 자, 열대과일 특징을 보면은 껍질이 어떻게 단다는 것이 조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깨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대규모로 농장을 해서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일 시식 후기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보니까 열대라서 과일은 다양하게 많이 생산이 된다. 그런데 종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다양한데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과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떻게 가을에 일교차,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교차가 세야만 어떻게 당도가 높아집니다. 당도로 말하면 어떻게 단맛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의 한 입을 깨물었을 때 그 혀 속에 느껴지는 그 단맛, 설탕 맛은 아니죠. 약간은 시큼한 기가 있으면서 단맛이 과일이. 그런데 열대 과일들은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밋밋하다. 달기는 단데 어떻게 조금 뒷맛이 그렇게 달지를 못하다. 우리나라의 과일이 결국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면은 해외여행 되게 많이 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가는 것도 또 그렇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열대 시식 과일 후기 시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지 않고는 못 살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사실, 우리가 먹는 쌀은 찰기가 있는 쌀입니다. 그러면은 찹쌀하고 맵쌀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맵쌀도 어떻게 찰기가 있다. 찹쌀은 더 많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남부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조금 재배하고 있고 세계 쌀 생산량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포니카 계열은. 근데 이제 자포니카는 우리가 안다고 치지만은 다음에 상대적으로 인디카 계열의 쌀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안남미라 그럽니다. 안남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쌀, 자포니카 계열 쌀, 우리가 먹는 쌀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자, 우측에 보시면 어떻게 아주 길죠, 그렇죠? 빈대처럼 그죠? 길면서 어떻게 무게가 조금 억수로 가볍다, 날린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쌀을 재배하지 않고 이런 쌀을 2모작, 3모작 재배합니다. 찰기가 없다. 길이가 길고 도정을 해놓으면 약간 투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 리조트 만들 때 어떻게 이 쌀을 써도 되지만은 어떻게 이 쌀을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쌀에 대해서 외국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라이스 페이퍼가 또 베트남의 유명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유명 식재료죠. 그러면은 라이스 페이퍼와 유사한 비스무리한 것들이 또 어떻게 무엇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이스 페이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바탕에 조금 무늬가 있죠. 없는 보다는 더 낫죠. 그렇죠. 갈대나무 잎을 바닥에 깔아서 이렇게 무늬 패턴을 줬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분 40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거의 투명하죠. 그죠? 근데 두 번째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두피가 또 나옵니다. 만두피. 실질적으로 공장에서 찍혀져 나옵니다. 그죠? 다음에 반대쪽 내려보면은 만두피는 만두피인데 색깔이 조금 가미된 만두피에서 색깔 만두피가 또 있겠습니다. 요 두 개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보면은